안녕하세요. 골드만 싹스입니다. 오늘은 지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생명체 세균 박테리아가 되겠죠. 그 초기에 지구 초기에 박테리아 스피로에타 나선형 박테리아,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지구의 산소를 많이 만들어준 시아노 박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것은 137억 년 전이고 지구가 만들어진 것은 46억 년 전입니다.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은 38억 년 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생명체들이 진화를 거듭해서 세포 핵을 가진 진핵 생물로 나타난 것이 24억 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늘어나면서 효율성이 증가를 하면서 생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캄브리아가 되겠습니다. 고생대 초기에 캄브리아기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6천만 년 동안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를 캄브리아기라고 보겠습니다. 이 캄브리아기가 이제 고생대의 시작이고, 고생대는 캄브리아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그다음에 이제 대본기, 그다음에 석탄기, 그다음에 이제 페름기 해서 페름기를 끝으로 해서 고생대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가 시작이 돼서 페름기가 2억 5천만 년 전에 끝나기 때문에 거의 한 3억 년 동안이 고생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고생대가 끝나면서는 그 다음에는 상당히 페름기 마지막에 지구상 생명체의 80% 90%가 멸종을 했죠. 그 멸종의 원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구 내부에 이제 화산 폭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의 활동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페름기 말기에는 지구가 하나의 큰 대륙으로 엮여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판게아라는 큰 초대륙, 대륙이 하나예요. 땅머리 하나고 바다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페름기 말기에 이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갈라지면서 이게 이제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지구상에 지금 5대양 6대주,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는 지금은 5대양 5개의 바다가 있죠.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뭐 이런 5개의 바다가 있고, 5대양 6대주, 6개의 대륙이 있죠. 6개의 대륙은 이제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하고 유럽이 붙어 있는 대륙,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남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대륙이 있지만은 페름기가 끝나는 2억 5천만 년 전에는 지구는 하나의 대륙밖에 없었다. 이게 판게아다. 그게 이제 서서히 쪼개지면서 6개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온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지구상에 지금 있는 모든 생명체는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고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해서 세포 안에 세포핵이 없이 우리의 유전 정보인 DNA가 둥둥 떠다니는 거고, 진핵생물은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어서 세포핵이 유전 정보인 DNA와 염색체를 특별히 보호를 하는 것이 진핵생물이 되겠습니다. 세포벽 안에 세포질로 둘러싸인 세포핵이 있고, 세포질은 이제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이 세포질은 인과 지질로 지진 이제 지방질이죠. 이런 걸로 만들어졌는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세포핵이 있고, 세포학 안에 이제 유전물질 DNA가 보호되겠습니다. 세포질 밖에는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세포체, 골지체, 그다음에 이제 리소솜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핵이 없이 세포벽 안에 유전물질 DNA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세균과 고세균이 원핵생물이고, 세균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로 알려지고 있고, 고세균은 이거 세균보다는 약간 진화되면서 진핵생물과 비슷한 것이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고세균, 메탄 생성 고세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니면 모든 동식물의 조상은 38억 년 전 등장한 지구상 최초의 생명체인 고세균인 메탄 생성 고세균이라든가 아니면은 황산염 환원 고세균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24억 년 전에 세균인 스피로에타 나선균, 지금의 미토콘드리아와 만나서 공생을 하면서 생긴 진핵생물이 인류와 모든 동식물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나선상균 세균,
스피로헤타는 동물에 기생해서 이분법으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벽은 없으며 세포질이 있고 세포벽의 내막과 외막 사이에 주변 세포질에 위치하면서 편모 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몸 전체를 회전을 해서 표면을 기어다니는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스피로헤타 나선균이 되겠습니다. 운동성이 높아서 점막 표면을 매우 활발하게 이동을 하면서 해수, 하수 밑에 바다 밑에 아니면은 동물의 몸속에 멀리 널리 많이 분포되고 있으며 병원성이 있어서 병을 유발을 하죠. 얘네들이 그다음에 매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이 스피로헤타균이 되겠습니다. 이 스피로헤타균은 성병인 비임균성 요도염, 그다음에 자궁경부염, 질염을 유발을 하면서 성관계 시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콘돔을 쓰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건조하거나 아주 메마른 것, 얘네들은 축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조하거나 영양이 많은 곳에서는 죽게 되겠습니다. 입이라든가 성기라든가 감염 부위에 궤양이 일어남으로써 병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되겠습니다. 피부 점막에 직접 접촉을 할 때 감염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피부로 인한 접촉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박테리아인 시아노박테리아, 뭐 남세균이라고도 부르죠. 얘네들은 호기성 세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5억 년 전에 나타났던 이 세균, 박테리아, 고세균 얘네들은 그 당시에는 대기상이라든가 물속에 산소가 없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초기의 세균, 박테리아, 고세균들은 염기성 세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염성 세균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소를 싫어하죠.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시아노박테리아는 산소를 좋아하는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박테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식물, 모든 식물이 이제 산소를 만들죠. 아니면 이제 해조류, 바닷속에 있는 식물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호주의 서북쪽 해안가에 있는 시자크만 얘는 아직도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남세균이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화석이 되어서 퇴적암이 된 것이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붙어서 사는 남세균에게는 이제 최적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갇힌 관계로 염도가 평균보다 매우 높아서 남세균을 잡아먹는 포식자에게는 살기 힘든 환경이라서 이곳에서 시아노박테리아가 번성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의 그 서북쪽 해안가에 있는 샤크만이라는 데는 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만이죠. 만이니까 이제 바닷물이 이제 그 갇혀 있는 거죠. 만이니까 바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이제 그 염도가 높죠. 그러니까 염분이 높고 소금기가 더 많은 거죠. 안에서 그래서 평균보다 높아서 남세균을 잡아먹는 애들은 이 그 소금기가 높으면은 이제 그 잘 못 사나 보죠. 잡아먹는 그 포식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남세균이 이제 포식자가 없으니까 더 잘 자란다. 소금기가 많은 데서 잘 자란다. 뭐 이런 걸로 알게 되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급증하게 되겠습니다. 바닷속에는 이제 계속 화산하고 뭐 지진이 일어나죠. 바닷속에서 활동이 인해서 그래서 바닷속에는 화산이나 지진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제 밑에 있는 그 이제 마그마 용암이 올라오고 이제 그쪽에 멘트 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 위로 이제 터져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올라올 때 유독성 황산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독성이 많은 황산염이 오는데 이 황산염 환원 세균이 얘들을 처치를 해서 황산염을 황화수소 H2S로 바꿔주죠. 황화수소가 되면서 이 황화수소가 H2S가 바닷속에 있는 철과 작용을 해서 황철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철석이 요 모양이죠. 그 사진에 있는 게 황철석인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것이 황철석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많은 산소를 소비를 하게 돼서 바닷속은 이제 무산소 상태,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탄 생성 고세균이 있는데 인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메탄 생성 고세균은 이제 메탄을 만들어내죠. 메탄은 이제 CH4인데 이 CH4가 이제 그 대기 중으로 올라와서 대기의 상층에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자외선에 분해가 되어서 이 중에서 이제 CH4 중에서 이제 H4 산소
수소는 가볍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고 자외선에 이제 분해가 돼서 남아있는 게 탄소인데, 탄소가 이제 남아있다가 이 탄소가 지구상에서 증가한 산소와 합해서 지구의 온실 효과를 아주 높이게 됩니다. 지구상의 대기상에 이산화탄소가 많아도 온실 효과를 높이지만은 이산화탄소보다도 더 심하게 효과, 온실가스 효과를 만드는 것이 메탄이 되겠습니다. 메탄이 많이 올라오면은 지구는 매우 더워지고 온실 효과가 아주 심화되는 거죠. 지구의 화산 활동이 많이 줄어들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방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산소의 농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 상층부에서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오존층이 이제 산소가 3개가 있는 O3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우주선, 코스믹 레이, 그 중에서도 자외선, 태양풍 이런 거를 막아줘서 지구상의 육지가 이 그 자외선, 태양풍, 우주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바닷속에 있던 그 많은 동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생활터전을 넓히게 되죠. 이게 언제냐? 3억 5천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3억 5천만 년 전이면은 한 대번기가 되겠죠. 고생대 중에서 고생대의 말기인 그 폐렴기가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이제 폐렴기였고, 그 폐렴기 이전에가 석탄기죠. 석탄기가 뭐지, 3억 6천만 년 전, 3억 년 전, 요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억 5천만 년 전에는 대번기 정도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고생대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초기에 그 지구상에 있던 박테리아들에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